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밤 9시 8분입니다. 오늘 한국장은 저의 생각보다는 좀 훨씬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시장 내용을 살펴보면 어쨌든 오늘 상승 마감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0.5%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659 종목 상승하고 183 종목 하락했으니까 훨씬 많죠.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았어요. 2% 오르고 거의 1000종목이 올랐으니까 시장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시장 전체 지수죠. 근데 오늘 이상하게 어쨌든 대형주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좀 독특했는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일단 한국장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요즘에 해외 시장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욕심에 가득 찬 이런 비이성적인 분위기, 그로 인해서 해외장도 너무 강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장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서 내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지만, 외국이 어떻게 마감하냐에 따라서 하락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오늘 좀 움직임이 좀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큰 틀에서 보면 삼성전자 지금 이제 아주 큰 틀에서 몇 년 단위로 보면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까지 해서 지금 대충 3번 정도 일단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6만 원대를 잘 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오늘 모습은 좀 이제 약간 이런 거에 좀 쐐기를 박는 듯한 모습, 이러한 어떤 고점 테스트의 끝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고점, 제가 어떤 하락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일단은 고점을 테스트해서 고점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고점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힘 테스트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아래쪽에 지지라인을 테스트해서 지지라인에서 지지력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해야 된다. 그래서 고점에 대한 저항을 테스트하고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나서 저점에 대한 지지력까지 약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푹 떨어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최근 뭐 짧게 보면 2거래일입니다. 짧게 보면 2거래일이고 조금 관점을 넓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길게 보면 6거래일. 조금 더 시선을 넓게 보면은 거의 이제 여기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지금 보시면은 58,000원, 59,000원 여기서 저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이 저항을 확인했고 못 넘어가는구나. 오늘까지 일단 이렇게 저항을 확인한 모습이고, 그 상황에서 오늘 종가가 1% 하락 마감했죠.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어제 저점 정도는 지켜줬어야 돼요. 어제 저점 정도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어제 저점보다 오늘 종가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어떤 지지력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모습만 봐도 솔직히 내일 연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밑밥 깔고 얘기해드렸듯이 이게 해외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여기서 양봉 하나 달고 올라오면은 또 다시 고점 테스트하러 또 다시 여기서 버벅버벅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어쨌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뭐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여기 57,700원 자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있긴 한데요. 삼성전자만 보면은 이 분위기상은 이거 깨고 아래쪽으로 뭉텅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붕괴시키면은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별로 없거든요. 폭락 가능한 정도, 3, 4% 이상은 쭉 빠질 수 있고, 3, 4%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7에서 8% 이상 어떤 지수, 이 삼성전자 하락으로 열려 있는 이런 자리가 지금 이렇게 참 나와 있습니다. 57,700원 이런 자리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깨고 나면은 여기 저점 정도 56,300원 정도의 뭐 하나 지지선 있고, 이 밑에는 사실상 별로 지지선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어떤 별로 어떤 매물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라인 여기 붕괴시키면 뭉텅뭉텅 빠질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위태위태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한국장 그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오늘 지수 상황도 사실 그래요. 오늘 지수 상황도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그 음봉 옆에 또 조그마한 그 음봉 붙어 있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기서 지수가 오르고 싶을 때는 갭상승이 잘 없습니다. 그죠? 갭상승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갭하락 출발을 하죠. 지수가 오르고 싶으면. 근데 최근 모습이 어땠다? 최근 모습은 계속 툭 하면은 갭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갭상승, 오늘도 갭상승 해서 밀리죠. 그죠? 갭상승 음봉, 갭상승 음봉. 그러니까 상승 보시는 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갭상승 음봉이겠죠. 갭상승하면 일단 코스피는 그날로 일단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도 어쨌든 그래서 갭상승을 해서 아침에 오전 9시 반쯤에 잠깐 고점 테스트하고 일단 아래쪽으로 밀었어요. 이 사실 이런 모습이 사실 그 하락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상승 보는 분들한테는 이게 사실 어떤 최악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이 뭐냐면은 어떤 지지력을 보인다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약했죠. 그죠? 야, 뭐, 예를 들어 선물 313인데, 선물 313 자리에서 지지력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음봉 뚝 떨어졌고, 이러니까. 어떤 지지력을 보였다고 하긴 뭐하고, 오히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하던 게 잠시 하루 힘을 충전했구나라고 해석하는 식이 사실 조금 더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는 이제 하락하던 와중에 힘을 충전한 거다. 어제 좀 달렸으니까 오늘 쉬어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고, 왜냐하면 고점도 낮아지고, 뭐 장중에 뭐 이런 음봉도, 그죠? 여기 몸통도 파란색으로 음봉까지 만들어줬으니까. 사실상 어떤 이런 거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좀 나타내는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해외장이 중요합니다. 해외장이 워낙 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만약에 내일 해외장 오르잖아요? 그럼 또다시 양봉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오늘 나온 이 그림만 살펴보면은 한국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다. 오늘 상승 마감은 했지만 이런 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린 이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에 관해서 좀 이제 중요한 자리가 312예요. 312가 어디냐면 어제 나왔던 저점 자리 여기죠. 어제 나왔던 저점, 그리고 여기 나왔던 도치, 여기 있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런 식으로 선을 딱 그어 보시면은 대충 요 자리가 한 312 초반 정도 됩니다. 이 312 초반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밑으로는 지지선이 없습니다. 312 여기는 요 지지선을 톡 깨고 이 밑으로 안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요렇게 올라왔던 구간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왔던 구간은 사실상 어떤 지지력이나 매물대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뭐 갭상승 장대양봉 갭상승 장대양봉으로 빠바박 뽑아낸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뭐 저항이 있기보다는 이런 거는 요 보이시죠? 뭐 거래량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거래량 같은 걸 봐도 거래량이 죽으면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떤 지지력을 얘기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이 312를 붕괴시켜 갖고 요 밑으로 안착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300 깨진다고 봐야 되겠죠. 목표치는 일단 300 아래까지 열려버리게 됩니다. 최소한 그죠? 여기 299나 아니면은 298 요 정도까지도 열린다고 봐야 돼요. 여기 312가 붕괴되게 된다면 한 312까지 저기 298, 299 이 정도까지 굉장히 목표치가 많이 열려버린다.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298까지 진짜 가버린다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 코스피 추세선, 여기 있는 이 선물 추세선을 붕괴시키게 되죠. 이 붕괴시키면 어떻게 된다? 추세가 붕괴되는 거다. 어떤 상승 추세의 상승 추세가 어이없게도 끝나버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기서 그림이 여기까지 내려와 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음봉이 딱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림이 좀 굉장히 좀 치명적으로 나오겠죠.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만기주에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폭등을 했었는데 알다시피 폭등하면서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 뭐 계속 그냥 쭉쭉쭉쭉 힘으로 밀고 올라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급등은 반드시 또 폭락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하루 만에 어제 하루 만에 3거래일 올랐던 거 다 되돌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계속 만기주에 말씀드린 게 인버스 지금 손절할 때가 아니고 언제 매수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고, 만약에 인버스 뭐 비중을 줄이시거나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제부터 뭐 줄이든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만약에 너무 많이 잡으셔갖고 나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는 여기 이런 데선 손절하는 게 아닌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뭐 손절하라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드렸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일단 한번 슬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튼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손절하고 그렇다라는, 손절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도 이 투자자로서 맨날 하루에 영상을 2번씩 올리는 입장으로서 저도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시선이 하루에 2번씩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시선이 자꾸 이렇게 이런 비유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깔때기가 있잖아요. 깔때기가 이렇게 그 깔때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꾸 시선이 하루에 방송 2번씩 하니까 자꾸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시선이 자꾸 이렇게 방송 많이 하면 할수록 자꾸 시선이 단기적으로 빨려 들어가요. 안 빨려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자꾸 거시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하루하루 일봉 보고 분봉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빨려드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쨌든 이 인버스를 지금 뭐 손절을 하고 이러기는 그죠, 좀 굉장히 좀 아깝거나 하는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장이나 이런 게 계속 오르려고 하고 대세 상승이 있으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10년 만에 미국 나스닥이 나스닥이 꺾여 내려갈까 말까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버스를 손절을 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좀 굉장히 아까울 것 같아요. 최소한 이 나스닥이 지금 8월달 월봉이 지금 이렇게 볼린저 밴드 위에서 대가리를 쳐들고 있는데, 최소 8월 마지막 날에 손절한다라는 생각 갖고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 판단에 대한 투자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죠. 아무튼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너무 하루에 2번씩 막 제가 영상 올리고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주식을 쳐다보고 있다 보면 너무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시선이 단기적으로 꽂힐 수밖에 없어서 자꾸 못 견디게 되고 이러는데, 그럴 때일수록 한 번씩 다시 한번 먼 산을 좀 쳐다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패턴은 오늘 나온 이런 식의 코스피 패턴은 굉장히 하락 보시는 분들한테 사실 희망적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승 보시는 분들한테는 최악이고요. 이런 게 바로 상승에 대한 어떤 희망 고문이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줄줄줄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한데,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인버스 같은 상품을 보시면 이렇게 개파락이 양봉 나오는 게, 이런 게 매집하기 딱 좋습니다. 이런 하방 상품들이 이런 데서 매집하기 정말 딱 좋은 거예요. 개파락하면서 인버스 그죠? 계속 장중에 사서 모아서 양봉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 풋옵션 같은 것들 보셔도 지금 그래요. 굉장히 모습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좀 싼 풋옵션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외가 풋옵션들을 봐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몇 거래일 동안 지금 어떤 특정한 지지선들을 계속 지키고 있고, 이평선들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이런 건전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하락에 더 좋은 모습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도 계속 어쨌든 21선 위에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21선 위에서 머리를 쳐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장 잠깐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시면 마치 대세 상승을 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는 주고 있지만, 그런 그림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딱딱 하락하고 있거든요. 강아지가 더운가 봐요. 잠깐 밑에 내려놓고. 어쨌든 이 중국장 사실 저도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딱딱 빠져야 될 자리에서 잘 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A50이고, A50도 오늘 지금 1% 정도 빠지고 있는 거고, 상해종합 같은 거, 물론 엄밀히 따지면 얘는 싼 고점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여기 아마 고점이 살짝 높아졌을 거예요. 여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고점이 좀 높아졌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 전고점 부근만 가면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뭐 선전종합 이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불안불안하고 깝깝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어느 정도 그 빠져야 될 자리에선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선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서 한번 저점 고점 한번 낮아졌고, 그리고 고점이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푹 낮아지고 있는 일단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뭐 이런 모습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전 세계 상황이 이미 어떤 한계에 와 있는 그런 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도 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까지 밀려 올라온 상황이고, 중국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기 7월 중순에 한계 상황까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죽어 내려갔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전 세계의 어떤 투자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진 않고 여기서 그냥 생명 연장만 하고 있는, 산소호흡기만 끼고 계속 옆으로 기어만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어떤 하방을 포기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서야 하방에 좀 가능성을 더 실어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에도 잘 보셔야 될 건 뭐 달러나 이런 것들, 그죠? 달러나 이런 것들. 어제 여기 전저점, 그죠? 전저점 달러가 전저점 자리 붕괴시키면서 음봉을 뽑아내긴 했는데, 오늘 다시 양봉으로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올라온다면은 뭐 다시 어제 음봉이 또 페이크가 되는 거겠죠. 솔직히 지금 이제 달러의 반대쪽에서 움직이는 자산들, 예를 들면은 골드하고 실버 이런 걸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봉 나오고 마치 한 번 더 아래쪽으로 그렇게 갈 것처럼 무섭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달러가 이렇게 더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골드하고 실버가 더 위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골드하고 뭐 실버 같은 걸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오늘 밤에 현재 물론 이제 본장은 아니지만 9시 반밖에 안 됐지만은 일단 음봉 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어디서 음봉이 떨어진다면 이렇게 고점이 좀 많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쨌든 달러가 좀 다시 이렇게 강세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현재 9시 반밖에 안 됐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골드가 현재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 아니면은 뭐 실버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그런 게 아니냐,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골드하고 실버가 지금까지 골드하고 실버 그리고 달러가 이게 완전 지금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골드하고 실버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달러는 강세를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데서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봅니다. 물론 아침에 여기 또 장대양봉 들어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아무튼 지금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곡 자리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달러라든가 골드라든가 실버라든가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향후 이 달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한번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이런 모습입니다. 저기 상승세 기형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상승세 기형 내에서 이렇게 어제 상승세 기형 바깥으로 이탈했다가 현재 다시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모릅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악재가 딱히 뭐 있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슈로 뭐 시장이 움직일지. 사실 특별한 이슈도 없어요, 그죠? 오늘 밤에 제가 알기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내일 고용지표 발표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냐면 지금까지 그 모든 경제지표라든가 어떤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다 무조건 지수를 쳐 올리는 방향으로, 결과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쳐 올렸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지수의 방향을 논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뭐 그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만 알고 시장 구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추세선 바깥으로 나갔으니 뭐 오늘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추측 정도 해보면은 뭐 타당할 것 같습니다. S&P도 삼각 수렴형, 그리고 S&P 선물상으로 지금 보면 전고점 저항 받고 있죠. 여기 전고점입니다, 그죠? 여기 그 전염병 사태 나기 전에 S&P 최고점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저항도 좀 받고 있으니 뭐 일단 어떻게 되려나 일단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도무지 하루하루 앞길을 알 수가 없네요. 네.
하여튼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